리버풀과 첼시의 이 경기는 이번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에서 최고의 매치가 아닐까 싶은데, 이 두 팀이 시즌 초반이지만 두 팀 모두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하고자 하는 방향을 서로 잘 보여줬어요. 먼저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클롭 감독의 포인트, 아놀드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맥알리스터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기 때문에 아놀드가 올라오면서 맥알리스터와 아놀드, 그리고 자연스럽게 3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첼시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었어요. 그리고 오늘 3백을 하지만 어쨌든 좌우 윙백이 높게 올라가서 상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리버풀이 좋았던 점은 어쨌든 아놀드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이 중안에 소보슬라이, 학포, 메갈리스터, 아놀드 4명의 선수가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중원에서의 우위를 가져갈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 중원에서의 우위를 활용해서 볼을 전개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알리송 골키퍼까지 빌드업에 가담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첼시가 올라올 때 중원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중원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특히나 아놀드 중심으로 볼을 잡은 다음에 좌우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살라와 디아스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거죠. 이게 사실 그동안 리버풀이 잘 안됐던 패턴 플레이이기도 하거든요. 지난 시즌에 잘 나오지 않았던 패턴이고, 이번 시즌에 아놀드를 중앙에 배치하면서 아놀드의 킥력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저 살라와 디아스가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이제 과거에 피르미누가 내려오면서 빌드업에 가담을 하고, 이때 왼쪽 오른쪽에 있는 마네와 살라가 측면으로 빠르게 뛰어나가는 이러한 패턴을 디아스, 조타, 살라, 그리고 중원에 소보슬라이, 학포, 메갈리스터, 아놀드, 이러한 선수들을 활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을 보시면요, 알리송이 최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리버풀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때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가서 사실상 요 메갈리스터와 함께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리버풀은 후방에서 3백이 돼요. 그리고 중앙에 메갈리스터와 소보슬라이까지, 이렇게 이제 선수가 중앙 지역에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지역으로 일단 패스를 전개를 합니다. 특히나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 아놀드에게 패스를 전개해요. 그리고 아놀드가 볼을 잡자마자 잡아서 메갈리스터한테 보내주고요. 메갈리스터가 여기서 볼을 받는 순간 아놀드가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첼시가 미드필더들이 끌려 나갈 때 중앙 지역에 공간이 나면서 아놀드가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첼시의 압박을 풀어나오고, 여기서 메갈리스터가 볼을 잡는 순간 리버풀은 살라와 디아스가 측면으로 넓게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갈리스터의 패스의 선택은 뛰어나가는 살라였죠. 그러니까 이게 리버풀이 아놀드를 안쪽으로 배치하면서 순간적으로 중원에 선수 숫자를 많이 배치하고, 이때 상대의 전방 압박을 중원에서의 숫자 싸움으로 이겨낸 다음에 좌우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살라와 디아스, 이 패턴이 잘 짜여 있었어요. 그래서 살라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볼을 받아주고, 이때 살라가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오는 걸 보고 반대편에 뛰어들어오는 디아스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살라와 디아스가 서로 측면으로 움직이니까 첼시의 수비 라인이 좌우로 분산되면서 공간이 나올 때, 이때 살라가 정말 예술적으로 뛰어들어가는 디아스에게 환상적인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디아스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고 메갈리스터, 아놀드 두 명의 선수가 3백 앞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명의 선수가 계속 볼을 배급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놀드가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아놀드의 움직임을 첼시가 순간적으로 놓쳤어요. 그래서 메갈리스터가 일단 아놀드한테 패스를 보내주고, 아놀드가 볼을 잡자마자 살라가 뜁니다. 그리고 뛰어나가는 살라에게 아놀드가 아주 결정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주면서,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긴 했지만 살라의 공간 침투가 첼시의 골망을 흔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되게 리버풀이 준비해왔던 패턴들이 모두 다 위협적으로 나온다는 게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아놀드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탈압박하고 뛰어나가는 살라, 뛰어나가는 디아스, 혹은 조타, 학포, 이러한 모습들이 리버풀도 준비를 정말 잘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첼시는 전반전 초반에는 첼시가 전방 압박을 하다가 리버풀에게 이렇게
순간적인 역습을 허용하면서 위기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사실은 오늘 경기 우세를 가져갔던 팀은 첼시였죠. 첼시가 특히나 오늘 경기 준비를 너무 잘해왔는데 프리시즌에도 마찬가지고 포체티노가 이 첼시의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많이 변화시켰어요. 중요했던 건 왼쪽과 오른쪽 7렐과 제임스가 경기장을 넓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했던 선수는 중앙에 있는 엔소 페란데스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 리버풀은 기본적으로 첼시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아까 보여드렸던 패턴처럼 빠르게 중앙 미드필더를 거쳐서 역습으로 나가는 패턴을 선호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리버풀이 기본적으로는 수비 간격을 좁게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때 첼시가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좌우 측면을 계속 넓게 활용해요. 제임스와 치렐이 올라가 있을 때 치렐이 볼을 받는 순간 리버풀이 한쪽에 쏠리면 여기서 계속 중심이 되는 선수가 엔소 페란데스거든요. 엔소 페란데스한테 패스. 엔소 페란데스가 어떠한 압박을 받아도 볼을 빼앗기지 않고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뛰어나가는 제임스라던가 스털링, 이 빠른 선수들이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엔소 페르난데스의 전환 패스를 받아주고요. 그리고 반대로 반대편으로 쏠리면 그 순간 또다시 첼시가 한 번에 제임스의 킥력을 활용해서 반대편으로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도 엔소 페르난데스가 볼을 받아서 반대편으로 연결하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인상적이었던 건 첼시가 정말 경기장을 계속 넓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을 보시면요, 왼쪽 라인에서 볼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리버풀이 당연히 첼시의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강하게 압박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리스 제임스에게 한 번에 전환 패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리스 제임스가 한 번에 볼을 받을 때 당연히 리버풀의 선수들은 또다시 한쪽 측면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근데 쏠리는 순간 첼시는 반대편에서 또 치렐이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제임스가 볼을 받자마자 다시 뛰어들어가는 치렐에게 반대편으로 전환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계속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중앙에서 엔소 페란데스가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제임스, 왼쪽에는 치렐이 올라가고 있죠. 이때 엔소 페란데스가 볼을 받아서 반대편에 있는 리스 제임스한테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리스 제임스가 엔소 페란데스의 볼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리버풀의 수비가 끌려 나오거든요. 리스 제임스 쪽으로 뛰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또다시 리스 제임스가 볼을 받자마자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치렐한테 한 번에 또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은 엔소 페란데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리스 제임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향 전환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쓰다 보니까 리버풀의 수비가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흔들어주고 거기서 공간이 생기고 찬스가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치렐이 후방에서 첼시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측면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나가는 치렐한테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여기서 치렐이 측면에서 패스를 받자마자 다시 안쪽으로 넣어줘요. 그리고 이때 리버풀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 치렐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죠. 달려오니까 순간적으로 다시 리버풀의 수비가 달려오는 반대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추크헤메카가 볼을 받아서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이미 치렐은 패스를 주고 반대편으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대편으로 패스가 전개됐을 때 왼쪽에서는 치렐이 또다시 침투를 하고 있고 이때 스털링이 뛰어나가는 치렐한테 또다시 방향 전환 패스를 해줘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순간적으로 리버풀의 수비가 한쪽에 쏠려 있을 때 반대편에서 패스가 넘어오고 이때 치렐이 침투를 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몇 장면 보여드렸지만 동일하죠.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또 수비가 쏠리면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 계속 와이드하게 경기장을 쓰다 보니까 오늘 리버풀이 사실은 첼시에게 경기의 주도권을 빼앗아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록을 보면요, 첼시가 점유율 65%, 리버풀은 점유율 35%거든요. 전체적으로 첼시가 공격을 주도하면서 이끌었던 경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리버풀 입장에서는 약간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가는 그런 패턴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고, 그리고 이 첼시가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정말 프리시즌 동안 좋은 팀이 됐구나. 그리고 리버풀도 소보슬라이 맥앨리스터를 영입하면서 중원 라인에서 아놀드가 또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패턴 플레이를 프리시즌 동안 잘 만들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두 팀 모두 카이셰도 정도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팀이 프리시즌을 정말 잘 준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비형 미드필더 한 자리, 그 한 자리가 딱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팀이 지금 카이셰도한테 엄청난 비드를 하면서 영입 경쟁을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카이셰도가 첼시를 선택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두 팀 모두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나오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인데 여기서 아놀드에게 패스가 가는 순간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엔소 페르난데스와 갤러거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엔소 페르난데스는 수비를 잘하는 선수지만 오늘 왼쪽에 있었던 갤러거가 3백에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서게 되는 이러한 전술에서는 이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데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아놀드가 볼을 잡고 올라오는 순간 갤러거가 빠르게 달라붙질 못합니다. 요 자리가 이제 카이셰도의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갤러거가 압박하는 속도가 늦어서 아놀드가 편안하게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나가는 살라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리버풀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어서 오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메갈리스터가 나왔죠. 근데 메갈리스터가 뭐 수비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지만 완벽한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리버풀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요 공간 사이가 계속 벌어지고 수비가 안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 장면도 보시면 첼시가 전방으로 패스를 전개하는데 메갈리스터가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앞쪽에서 첼시의 선수가 볼을 받을 때 메갈리스터가 이 공간을 커버하는 속도가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첼시가 편안하게 볼을 잡아서 전방으로 전개할 수 있는 찬스가 나오고, 이때 중원 라인에서의 압박이 안 되니까 편안하게 첼시가 볼을 받아서 뛰어나가는 선수들한테 패스를 찔러주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오늘 경기를 봤을 때 두 팀 모두 준비를 너무 잘해왔거든요. 첼시도 마찬가지고 리버풀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패턴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단 한 가지,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 라인에서 수비를 보호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게 이 두 팀의 공통적인 문제고, 그 문제를 다가오는 이제 이적시장 데드라인에 맞춰서 리버풀이 카이셰도를 데려갈지 첼시가 카이셰도를 데려갈지, 지금 이미 카이셰도가 리버풀이 아니라 첼시를 선택한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두 팀에게 아마 그 부분이 이번 시즌 성적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를 보면 프리미어리그가 진짜 엄청난 리그가 됐구나. 오늘 첼시, 리버풀도 마찬가지고요. 아스날, 맨시티, 뉴캐슬, 아스톤빌라, 토트넘 등등등 여러 팀들이 전술적인 패턴과 선수 보강과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통 이렇게 시즌 초반에 팀들이 맞붙으면 경기력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뭐 후반전이 되니까 아무래도 두 팀의 선수들이 체력적인 소모가 커서 전반전만큼의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수준 높은 경기가 매우 잘 진행됐고 공수 전환도 빠르고 두 팀이 공격을 풀어나오는 과정과 압박의 패턴도 너무나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리버풀과 첼시가 이번 시즌 기대해 볼 만한 팀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